운전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돈을 과태료로 냈습니다. 전국 도로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깔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된 교통 과태료는 약 1조 914억 원에 달합니다.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091억 원.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연간 과태료는 1조 3천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교통 과태료는 약 7,58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 이후 2023년부터는 매년 1조 3천억 원대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인 단속 장비는 총 29,871대입니다.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약 3.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신호등이나 표지판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같은 기간 8,576대에서 29,000대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 장비 설치가 빠르게 확대된 영향입니다. 단속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2019년 406대에서 올해 534대로 늘었고 차량에 직접 탑재해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차량 탑재형 장비는 2021년 20대 도입 이후 올해 229대까지 확대됐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도로 위뿐 아니라 차량 안에서도 운전자를 지켜보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이처럼 단속 장비가 늘어나면서 법규 위반이 적발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는 줄었을까요? 통계상으로는 분명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2만 9,600건에서 지난해 19만 6,349건으로 약 14%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3,349명에서 2,521명으로 약 25% 줄었습니다. 단속 강화가 교통 안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 감소의 원인을 단속 장비 확충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보행자 우선 도로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차량 안전 성능 향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단속 장비를 계속 늘리는 방식이 앞으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수익이 매년 1조 원 이상 쌓이는 상황에서 그 사용처를 다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교통 과태료 수입이 약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입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 구조 개선이나 위험 구간 정비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사고 취약 구간 개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단속이 집중된 구간을 보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남 김해 진영휴게소 앞 구간에서는 10개월 동안 속도 위반만 3만 7천 건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고 예방 효과와 함께 구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속은 늘었고 사고는 줄었지만 운전자들의 부담과 과태료 의존 구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속 숫자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도로 환경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